그 여당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야당 의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야당 의원들 얘기 안 들어서 참 우리가 실수한 적이 많다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면서 야당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만큼 장관님께서 이 얘기를 새겨 듣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전쟁이 납니까? 국민들은 난리예요. 인터넷에 보면요. 장관은 전쟁 나면 어디에 숨어요? 지하 벙커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국회의원들은 지하 벙커에 숨습니까? 전쟁 납니까? 생필품은 어디 가서 삽니까? 지하 3층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우려다 이 말이죠.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어요. 왜?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나 지금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중국을 다루는 거나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오늘도 외교 대사가 4강 대사가 다 발표됐는데 어떻게 4강 대사를 전부 다 외교관 출신 하나도 아닌 사람들만 갖다 개인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경제학자고 정치학하고 법학하고 변호사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외무부에서 4사람을 전부 다 비외교관으로 대사를 임명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장관님 패싱하고 그냥 막 하나요? 청와대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제 의견도 분명히 수렴을 하셨고요. 마지막은 대통령님의 결정 사항이십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외교관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외교관 아닌 사람들로 4강은 다 대사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4강이 전부 다 외교관 아닌 사람이 대사가 됐냐 이 말이죠. 걱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국당에서 청와대 갔었거든요. 대통령 만나려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좀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만나줘야 말이죠. 아니 맨날 소통하신다 그러면서 맨날 말 맞다나 우리 원내대표 말 맞다나 쇼통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 야당 의원이 100명이 몰려와서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아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 좀 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뭘 바쁘신지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잠깐만 나오셔도 되는데 비서실장도 안 나왔어요. 무슨 정무 비서관인가 한 분 나와가지고 도대체 야당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제가 보기에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당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네, 의원님 말씀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건야건 깊이 유념을 하고 또 돌아가서 저희 정책에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여야를 떠나서 옛날에는 10분이 여당일 때는 10분이 길었어요. 근데 야당일 때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이죠. 레드라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다 이게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레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드라인 말하는 게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이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장관님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레드라인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면 이미 레드라인이 아닌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가끔가다 하시는 레드라인은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우리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지났어요. 말씀하시면 ICBM은 우리 한국에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서 우리 쏘는데 무슨 ICBM이 필요합니까? ICBM 필요도 없는데. 그럼 레드라인 이미 넘은 거단 말이죠. 그럼 아무 실효성이 없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아직도 야당이라 그러네요. 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계속 대화하자고 그래, 대화. 예? 아니 북한에서 우리 그야말로 못하나 개쩍은 소리 한다고 지금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대화하자고 그러면 도대체 이 대화가 가능한 대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도 대통령께서 이 낭만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임박한 상황에? 그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는 저희가 기조에서도 늘 얘기했듯이
무조건에 대화가 아니라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화라는. 아니, 대화 얘기 이제 빼세요. 대화 얘기, 지금 대화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무슨 여건 조성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여건 북한이 조성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화 얘기는 빼야죠.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대화를 자꾸 하겠다 그럽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 대화가 가장 안 되는 게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죄송해요. 제 얘기 막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미 그 얘기는 장관님께서 여러 번 하신 얘기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마 장관께서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얼마 따나 코리아 패싱을 지나서 이제는 뭐 어디 보니까 뭐 펀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왔대요. 도대체 미국하고도 지금 대화가 되는 겁니까? 뭐 일본하고 뭐 반도 안 된다고 그러고 통화 내용도 그리고 뭐 중국하고 통화한 거는 밝힐 수가 없고 러시아하고 통화한 건 밝힐 수가 없고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밝힐 수 없는 얘기는 왜 합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셨는데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제가 장관님한테 말하자면 야단치 드리는 게 아니고 읍수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폰 패싱 해가지고 이 코리아 패싱 해가지고 레드라인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가지고 도대체 한국은 이 핵 문제에 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레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구의 레드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이게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게 국제사회에 첨예한 안보 현안이다라는 차원에서 그 상황이 엄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민감하게 외교적으로 얘기는 나누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고 또 이게 상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얘기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동네 슈퍼집 아저씨도 다 알아요. 우리가 패싱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왜 장관께서 지금 물론 외교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면 슈퍼 아저씨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얘기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안중에 있기나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운전대에 앉아있다 그러는데 운전대가 앉아있는 게 무슨 운전대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님께서 꼭 좀 그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한국당에서 지금 전술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술핵이라는 거는 나토식 전술핵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거는 장관님이 아시다시피 나토는 양자가 합의해서 핵을 말하자면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토식 전술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없이도 우리 한반도의 핵 문제를 북한이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죠. 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저의 기조의 원칙에 있듯이 이거는 계속 더 강도 높은 제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 강도 높은 제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지금 당장의 외교적인 사안과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술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술핵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입장은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이것이 저희의 기본 정책 입장이고요. 의견이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의 정책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그리고 정책을 바꿀 상황이 되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따는 우리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단호한가 그것에 관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는가 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만
이 문제가 말하자면 균형 있게 논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 네, 홍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4강이 전부 다 외교관 아닌 사람이 대사가 됐냐 이 말이죠. 걱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국당에서 청와대 갔었거든요. 대통령 만나려고.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좀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만나줘야 말이죠. 아니 맨날 그 소통하신다 그러면서 맨날 그 말 맞다나 우리 원내대표 말 맞다나 쇼통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 야당 의원 100명이 몰려와서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아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 좀 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 뭐 바쁘신지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잠깐만 나오셔도 되는데 비서실장도 안 나왔어요. 무슨 뭐 정무비서관인가 한 분 나와가지고 도대체 야당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제가 보기에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당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지. 그 여당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야당 의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야당 의원들 얘기 안 들어서 참 우리가 실수한 적이 많다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면서 야당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만큼 장관님께서 이 얘기를 새겨 듣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전쟁이 납니까? 국민들은 난리예요. 인터넷에 보면요. 뭐 장관은 전쟁 나면 어디에 숨어요? 지하 벙커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국회의원들은 지하 벙커에 숨습니까? 전쟁 납니까? 생필품은 어디 가서 삽니까? 뭐 지하 3층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전쟁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우려다 이 말이죠.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어요. 왜?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나 지금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중국을 다루는 거나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오늘도 외교 대사가 4강 대사가 다 발표됐는데 어떻게 4강 대사를 전부 다 외교관 출신 하나도 아닌 사람들만 갖다 개인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뭐 경제학자고 뭐 정치학하고 뭐 법학하고 변호사고 좋은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외무부에서 네 사람을 전부 다 비외교관으로 대사를 임명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장관님 패싱하고 그냥 막 하나요? 청와대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냥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제 의견도 분명히 수렴을 하셨고요. 마지막은 대통령님의 결정 사항이십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그 외교관은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외교관 아닌 사람들로 4강은 다 대사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시면 ICBM은 우리 한국에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서 우리 쏘는데 무슨 ICBM이 필요합니까? ICBM 필요도 없는데. 그럼 레드라인 이미 넘은 거단 말이죠. 그럼 아무 실효성이 없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면 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아직도 야당이라고 그래요. 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계속 대화하자고 그래, 대화. 예? 아니 북한에서 우리 뭐 그야말로 못하나 개쩍은 소리 한다고 지금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대화하자 그러면 도대체 이 대화가 가능한 대화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대통령께서 이 낭만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임박한 상황에? 그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는 저희가 그 기조에서도 늘 얘기했듯이 무조건의 대화가 아니라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화라는. 아니, 대화 얘기죠. 네, 의원님 말씀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건 야건 깊이 유념을 하고 또 돌아가서 저희 정책에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여야를 떠나서 옛날에는 10분이 여당일 때는 10분이 길었어요. 근데 야당일 때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이죠. 레드라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뭐 레드라인을 다 이게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레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드라인 말하는 게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이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뭐 장관님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레드라인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면 이미 레드라인이 아닌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가끔가다 하시는 레드라인은 미국의 레드라인이지 우리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지났어요. 말씀